네, 내용 줄 때는 이렇게 범을 잡고 딜리트 키 누르셔야 됩니다. 백스페이스 가끔 이제 엔터 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게 계신데 그걸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엑셀에서 내가 데이터 지우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입니다. 딜리트 키. 범위 지정 후 딜리트 키. 범위 지정 후 딜리트 키 누르셔야 됩니다. 는 SUM 제가 할게. 썸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는 기본적인 함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합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는 AVER HE 는 범위 평균 그다음에 는 맥스 얘는 범위 최대값 그다음에 는 범위 이겁니다. 요거 아까 요거 있죠? 아까 요거에 매출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기만 할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내가 노가 했던 방식은 눈 눌러가지고 아까대로 했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번 눌러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보기만 할게요. 합계 끝났습니다. 엄청 빠르죠? 노가 다 안 하고 제가 글자 한번 쓰고 드래그하고 엔터 한번 눌렀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빠르죠? 그래서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절대 노가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는 하고 영어 한번 쓰고 드래그 한번 하고 엔터만 눌렀는데 매출이 합계액이 금방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같이 해볼게요. 원하면 이제 여기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합계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제 는입니다. 는. 먼저 는을 누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썸이 뭘로 시작하는 S로 시작합니다. S 한번 누르세요. S. 그러니까 이제 썸이라는 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더 눌러야 될 것 같아요. SU까지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썸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S를 시작하는 함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썸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SU까지 입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U 하면 썸이라고 나오나요? 는하고 SU라고 입력하시면 썸이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 썸이라는 거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대문자로 변하면서 가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는 SU만 친 다음에 썸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이제 가로가 열려요. 그래서 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은 그냥 한마디로 드래그 하세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세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요, 내가 뭐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요, 홍길동의 합계를 구할 거죠. 점수 합계. 그래서 국어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국어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는 S U M B2 콜론 B4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콜론이 뭐냐면요, 요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에서 터. 그래서 그 제가 쇼핑몰 그 매장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옷가게 갔는데 10,000원 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10,000원부터 10,000원짜리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옷가게 가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죠, 맞죠, 그거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터 그래서 B부터 사까지 비사부터 그러니까 B2부터 비사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장 가면 이제 옷가게 가면 많죠. 10,000원부터
9,900원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 원짜리 없습니다. 다 2만 원, 3만 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장 가면 요런 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 이런 거만 원하고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B2부터 B4까지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그래서 B4부터 B2부터 D2까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은 262가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할 거면 또 이걸 또 엑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걸 또 밑에 또 마찬가지로 썸에서 이렇게 할 거면은 엑셀을 또 쓸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다시 클릭을 하세요. 그때 요거 했었죠. 어떤 기능 했냐면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능 했었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밑에까지 계산이 구해집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거면은 그냥 계산기 뜨는 게 빠른데요. 그러니까 엑셀 쓰는 목적이 지금 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구하려고. 이렇게 안 쓸 거면은 그냥 계산기가 더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엑셀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이제 평균은 이제 영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버러지. 에버러지라고 하죠. 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는 A. 근데 에버러지가 또 없네요. 그 V까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에버러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 찾아서 없으면은 한 글자 더 쓰세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에버러지라고 있어요. 에버러지. 그래서 이 에버러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내가 대문자로 변하면서 가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평균 구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합계를 잡으면 안 됩니다. 가끔씩 합계까지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점수가 막 100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만 잡으셔야 되겠죠? 가끔씩 얘 세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거 합계까지 잡으시더라고요. 합계까지. 합계까지 잡으면 안 되겠죠? 이상한 평균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이제 평균이 87점 나오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 끝에 이렇게 당기시면은 평균이 구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SU에서 sum.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바로 잡고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는 AV, 에버리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로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금방 구해지죠. 그래서 이걸라고 엑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노가다 이유는 그냥 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노가다 안 합니다. 노가다 할 거면은 계산기 쓰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500만 원이라는 숫자 입력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딱 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서 이렇게 샵샵샵샵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엑셀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샵샵샵은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이거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칸을 딱 넓혀 주시면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 샵샵샵샵이라고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칸을 넓혀 주시면 됩니다. 트랙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요 두 개를 먼저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하면요. 이제 아까 명령이 는이라고 했죠? 는. 그래가지고 이제 마우스로 내가 이제 요 500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 곱하기가 별이라고 그랬죠, 별. 그 다음에 5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럼 2500이 되겠죠? 그래, 엔터. 2500이 되고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제 어떻게 할까나 밑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까 이렇게 채우기로 해서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면 이제 밑에까지 구해졌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거에 대한 합계를 더 구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는 S 아까 좀 SUM 썸 이용해서 요걸 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닫고 엔터 하시면 4,300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총 매출이 4,3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가 오늘 얼마 팔았냐 이렇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고객이 반품해 왔어요. 이거 품질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딸기 하나 반품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줬어요. 한 개를. 그래서 4로 딱 내리시면은 금액도 바뀌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 더 팔았네. 두 개 더 팔았네. 6으로 바뀌면은 매출도 바뀐 게 보이시나요? 요것도 금액도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제가 꺼내면은 다시 볼게요. 은 요거 곱하기 요거 엔터. 그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는 sum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가로닫고 엔터 하시면 오늘의 매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액은 이제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350원짜리를 15개 사면 그게 이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얘가 5,250원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도 많이 팔았네요. 얘는 할인해주면 안 되겠네요. 너무 좀 샀네요. 근데 3%나 해줘.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이제 요 금액에 대한 3%를 할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은 요거 곱하기 마찬가지 요겁니다. 이렇게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175 이거 깎아줘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채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75원 깎아줬고 1,000원 깎아줬고 7,000원 깎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할인해준다고 하고 이금백 받으면은 거래처에서 싫어하겠죠? 난리 나겠죠? 거래처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할인해준 걸 빼고 내가 이제 요 금액에서 이걸 빼준 다음에 그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한테 3% 할인해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할인 안 된 금액 갑자기 뜬금없이 해주면은 거래처에서 거래처 끊깁니다. 다음에 저희랑 거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요거 정확히 이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는 요거 빼기 요겁니다. 그래서 금액에서 이제 할인 금액을 빼준 게 이제 실판매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거래처한테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이 금액 충고하면 안 돼요. 거래처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되셨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그 총 매출액을 해볼까요, 한번? 총 매출액 합계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는 SU입니다. 썸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갈아닫고 엔터 하시면은 어, 돈 좀 누를게요. 그래서 이 돈을 눌러야 되겠습니다. 보기 안 좋네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돈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이네요. 총 매출이. 그다음 평균 매출 보겠습니다. 는 AV 에버리지 해가지고 얘까지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만 잡은 다음에 갈아잡고 엔터 하시면은 평균 54,000원 팔았네요. 그 다음에 최대는 맥스라 그랬죠? M 맥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파는 게 13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5천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또 다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얘는 썸을 이용해서 합계 구해보는 거, 얘는 평균 구해보는 거, 얘는 최대 매출, 그다음에 최소 매출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면은 얘 눈이 더 빠르겠죠? 전 이게 이제
100분율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100분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100분율 돼가지고 뭐 이렇게 소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볼게 한번 이렇게 됐는데 볼게 한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100분율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돈을 눌러도 소점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게 소점이 나와버리니까 이 소점이 나와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분명히 계산은 맞게 했는데 틀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을 누른다 이렇게 하면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산은 맞는데 분명히 이 소수점에 왠지 또 숫자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게 7천 금액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 야, 계산 틀린 거 아니냐 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또 그겁니다. 왜냐면 소수점 때문에 숫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면요. 내가 소수점을 없앨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근데 소수점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이제 달러, 유로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되죠. 달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는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가 소수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그 달러와 유로화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발생하죠. 그럴 때는 소수점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에서는 소수점 쓸 일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요 홈에 가시면요. 한번 볼게요. 홈 메뉴에 가시면요. 홈 메뉴에 보시면요. 홈 메뉴가 있습니다. 홈 메뉴에 보시면 여기 좀 자를게요. 잘라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홈 메뉴로 쭉 가시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이라고. 표시 형식에 가시면 이제 콤마 있죠. 콤마. 콤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점점 같은 게 있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형식 콤마 옆 오른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 뭐는 뭔가 소점에 관련 그림이 소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홈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콤마 옆에 왼쪽 건 잘해서 늘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얘를 누르시면은 소점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 반대쪽 반대로 얘를 딱 누르시면 소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소점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소점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는 소점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달러나 유로화 같은 경우는 소점 쓰죠? 뭐 그럴 때 소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때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걸로 소점 늘려주시고 줄여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출장비 명세서라는 걸 한번 짜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언제 갔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뭘 썼는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보시는 뭐저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죠. 점심, 저녁 다 따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로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점심 얼마, 저녁 얼마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식사비 KTX 부산까지였습니다. 부산까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요 금액이죠. 쓴 금액 받아야 되잖아요. 요 정확히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다 제목을 남겨놓고요. 이제 요 정도에다가 이제 날짜라고 넣어주세요. 날짜. 그다음에 이제 요는 이제 종류,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 같은 거 좀 눌러주시고 종류나 좀 크기를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눌러줄게요. 설명을 좀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023년 12월 27일 날 이제 숙박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또래 호텔 가서 숙박비를 이제 20만 원. 하루 숙박 20만 원 되게 비싸죠? 그 다음에 얘도 2023년 12월 27일. 그래서 이제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추적하려면 KTX 타야 됩니다. 나 무궁화 호 타봤는데 답답해 못 갑니다. 5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부산까지. 그래서 KTX 51,800원. 그다음에 또 2023년 12월 27일 위 점심 저녁 점심 저녁 2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2월 28일 그래서 숙박비 조례 호텔 20만 원. 그다음에 2023년 12월 28일 이번에는 이제 식비입니다. 20만 원에다가 식사비 그래서 아침 엄마 점심 엄마 저녁입니다. 그래도 2만 원. 더 붙었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023년 12월 29일 날은 이제 뭘 했냐면은 돌아와야죠. 그래서 KTX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5만 9천 그다음에 2023년 12월 9일 비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 다 거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2023년 12월 29일 소모품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5천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꾸며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먼저 제출하면은 회사에서 화냅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꾸며주셔야 됩니다.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먼저 파일에 인쇄 한번 누를게요. ESC 누르면 이게 점선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세로가 길게 해도 되고요. 가로가 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거 실제 이거 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얘는 가로에 꽉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용지 방향 있죠? 가로를 길게 바꾸겠습니다. 얘는 이제 세로로 긴 것보다 가로로 긴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칸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려주시고 설명해서 늘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두리를 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정렬보다는 살짝 왼쪽 정렬이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돈이니까 이제 돈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요거는 왼쪽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꾸며볼게요. 이제 요거 양식 같은 경우는 옆에 테두리 어깨 일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런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싹 잡고요. 오른쪽 버튼 전체적으로 모든 테두리 갈까요? 여기 가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갖고 와요. 모든 테두리로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테두리 있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테두리 없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셔가지고 테두리 가서 없음. 여기, 여기, 여기 눌러주시면은 세로선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백이 없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서식에 행높이 가겠습니다. 30 정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출장기 명세서에서 제목을 띄워주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했네요.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 뭐해. 이제 총 얼마 받을지를 안 만들어 놨네요. 제일 중요한 건 안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로키 가서 제가 30으로 가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밑에까지 테두리 주시고 모든 테두리.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셋 소식 가서 아까처럼 다시 없앴겠습니다. 네,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 출장 가서 얼마 썼는지 회사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이제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전체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이제 회사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출장 가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합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캡쳐서 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용 합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셀 서식 가셔가지고 어제 했던 거 균등 분할 있죠? 맞춤 가서 이거를 균등 분할해서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목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굵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가가의 첫 번째가 굵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합계도 굵게, 이 제목도 굵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했죠? 이제 얼마 썼는지. 그래서 여기는 SU 썸이라고 했습니다. 썸을 더블 클릭해서 얘부터 여기까지 싹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58만 4,600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인쇄해서 이제 회사에 제출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돈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게 되게 많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 2, 3, 4, 5, 6, 7, 8, 9, 한 10개, 11개 정도에, 10개, 한 10일 정도에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따가 여유롭게 이제 또 A11 정도에다가 없애면 되니까 여기다 날짜, 그다음에 출발지 하나 좀 넓힐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착 목적지,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기타 경비, 그다음에 숙박비, 그다음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간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늘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를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합치겠습니다. 합치고 여기도 모든 테두리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어?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 하나 더 만들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 K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통째로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가끔씩 내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나 더 만들 때는 뭐 이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제목 남겨두시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직원 이름, 직원 아이디, 날짜 하고 밑에까지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목적,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모든 테두리 할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일단 이 옆에다, 이제 이 옆에다가는 이제 뭐 두 개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합치겠습니다. 여기다가 총 여행일, 그다음에 교통비, 학비, 기타 경비, 숙박비, 식비, 총 경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옆에도 이렇게 합쳐버릴게요. 합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테두리 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춰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요건 이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왼쪽 정렬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에 했던 것처럼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셀셔츠 가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등등문에 띄어쓰기해서 1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여기 가운데 정렬하고 이거는 좀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얘도 가운데 정렬할 거고 이렇게 해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잡고 출장 경비 계산기 적어서 하시고요. 제목 키우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여기 색깔 넣어볼게요. 색깔 넣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파일에 인쇄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먼저 종이부터 돌릴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출발지, 목적지 이런 것도 넓히겠습니다. 이제 뭐 별차 경비 뭐 이런 데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비라든지 스포츠 같은 걸 조금씩 넓히겠습니다. 노가다로 살짝 넓히겠습니다. 날짜도 넓히고 넓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 줄 거고요. 요 전체적으로 세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처음에 가서 서식 킹높이 가겠습니다. 25 정도? 딱 적당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붉은 상자 테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붉은 상자 테두리. 이런 식으로 내가 꾸미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직원 이름 써볼까요? 이제 직원 이름은 이제 홍길동. 그 다음에 직원 아이디는 뭐 홍 1234. 목적은 이제 정산, 경비 정산이라고 하죠. 경비 정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이제 날짜. 그래서 1월 2일. 제대로 얘기할게요. 2023년 1월 2일. 출발지, 이제 서울입니다. 회사라고 하죠, 회사. 그래서 부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월 3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경주 가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4일. 이제 경주에서 대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월 5일.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회사입니다. 이런 일정입니다. 네. 이건 제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 투어합니다. 그래서 서천 갔다가 경주 갔다 대구 갔다 해서 또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이제 한 6만 원 썼고요. 그 다음에는 7천 원 정도, 만 12,000원 정도. 그 다음에 얘는 7천 원 정도, 6만 원 정도 썼습니다. 60만 원 됐네요. 난리 납니다.
경비. 얘는 5,000원, 뭐 8,000원, 6,000원, 7,000원. 그다음에 요 3일치 3일에서 숙박비는 8만 원짜리 자죠. 8만 원, 얘는 7만 원, 얘는 뭐 8만 원.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잘 필요가 없죠? 집에. 예. 그다음 아침 식사 맛있게 먹어야죠. 만 원. 점심도 15,000원. 12,000원. 12,000원. 회사 돈이면 이 정도 먹어도 됩니다. 법인카드인데 뭐 많이 맛있게 먹어야죠. 예. 그래서 18,000원, 15,000원, 13,000원. 그다음에 뭐 12,000원, 13,000원, 15,000원, 그리고 15,000원. 간식은 이제 5,000원, 뭐 3,000원, 7,000원, 6,000원 정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돈을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얘는 돈하고 이 돈 표시랑 숫자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얘가 사이좋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하는 게 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 회계라고 써요. 회계라고. 근데 요거를 옆에 삼각형이 있어요. 회계랑 통화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얘를 통화라는 거로 바뀌면 이제 사이가 좋아져요. 돈 표시랑 숫자랑 사이가 좋아집니다. 붙어버립니다. 또 돈 표시랑 또 숫자랑 싸웠어요. 회계. 회계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랑 회계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제 돈하고 숫자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는 사이가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합계를 구할게요. 이제 합계 같은 경우는 SUM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은 끝에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채우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굵은 상자를 줬을 때 요 끝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클릭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저보세요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테두리를 이제 영향 안 받을게 할 거예요. 근데 밑으로 하면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 더블 클릭이 안 먹네요. 근데 밑으로 했을 경우는 이게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썸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 더블 클릭을 하면 밑으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 붙어서 그렇네요. 붙어 있으면은 얘가 밑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먹습니다. 붙어 있으면. 야, 떨어져서 안 먹었네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가 먹습니다. 그래서 뭔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이게 안 먹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먹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더블 클릭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서식을 만들어 놨는데 서식이 망가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기껏 이쁘게 꾸며놨는데 요 끝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서식이 망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수식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면서 서식도 안 망가져요. 안 망가집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당기니까 서식이 망가져 버립니다. 내가 기껏 서식을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서식이 망가져 버리네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 하나 있는데 얘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컨트롤 엔터. 그래서 수식창 클릭 후 컨트롤 서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점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식 같은 걸 따로 안 했으면 그냥 채우기에서도 망가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시 하셔야 되는데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들을 다시
테두리 주셔도 됩니다. 테두리 다시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다시 주셔도 됩니다.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테두리 다시 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 어렵다 싶으면 테두리 다시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기껏 다 망가뜨려 다 만들어놨는데 망가져서 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내가 이걸 땡겨서 테두리를 다시 주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 싫다 하시는 분은 얘를 다 잡은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식을 만들어주면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서식을 다시 주시던지 아니면은 요 수시창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든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식 만들고 망치기 싫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엔터를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식이 안 망가집니다. 서식이 안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든 테두리 다시 주시고 뭐 굵은 상자를 다시 주셔도 됩니다. 그건 내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걔보다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취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헤드를 다시 주던지 아니면 컨트롤 엔터 하든지 그건 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총 여행일입니다. 총 여행일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행이 하나, 둘, 셋, 넷, 4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간 거죠? 이틀, 3일 간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얘는 4일 그냥 입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이건 계산하기 애매하네요. 날짜 그냥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요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금액을 일로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여행 같은 경우는 좀 계산하기 애매해서 이런 거고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비를 요로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이 교통비에서 는을 누를게 는. 이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교통비 여기 보이시죠? 다시 볼게요. 그 눈을 누르고 교통비를 딱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금액이 그대로 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얘가 교통비가 6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이다. 그러면 요것도 바뀌고 요것도 바뀌어요. 근데 기타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누르고 여기 클릭.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누르고 여기 클릭. 식비도 눈을 누르고 식비. 이제 식비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식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식비가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어떻게 보면 식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해야 됩니다. 얘는 그냥 하나만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식비죠. 다 식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는 아까처럼 썸 함수를 또 이용하셔야 됩니다. 썸 있죠? 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건 교통비, 기타 경비, 숙박비는 그대로 가져와도 되지만요. 요 식비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요 네 개의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데리고 완성하시면 식비가 많이도 먹었네요. 회사에서 싫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경비라는 게 있죠. 얘는 이제 이거 다 더한 게 총 경비입니다. 썸을 또 써야 됩니다. 썸을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썸을 썼고 여기서도 썸을 썼고 여기도 썸을 써야 됩니다. 총은 썸을 3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는 sum 썸 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입니다. 그걸 가로닫고 엔터 하시면 총 58만 8천 원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기타 경비가 10,000원이다. 이건 다 바뀝니다. 숙박비가 영수증 내가 잘못 봤네. 6만 원이었네. 여기도 다 바뀝니다. 그리고 식사가 보니까 봤더니 내가 이제 그 바가지 썼습니다. 난리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식도 500원. 금액도 수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제 파일에 또 인쇄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수함을 한 번, 두 번, 세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식비는 요걸 다 더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총 경비는 요거 다 더하는 겁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속도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고요. 이렇게 선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얘도 이렇게 선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선이 많네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D, E, F, 그다음에 G, H, I, 뭐 J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을 거보겠습니다. 대충 J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이제 전적서 제목 냅두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제목 날짜부터 입력할게요. 날짜, 상호, 결제, 조건, 그 다음에 납기, 수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칸을 어느 정도 내용만 입력하고 뭐 칸 맞추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냥 일단은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틀만 잡겠습니다. 하나 띄고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 합치겠습니다. 여기 D니까 여기 합쳐가지고 얘가 5칸 합쳐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로 쓰기로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공급자. 근데 좀 여기서 공 띄고 급 띄고 자 쓰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 안 띄는 게 낫겠네. 안 띄고 하겠습니다. 그냥 안 띄고 공급자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그다음 분리. 여기다가는 이제 등록번호, 그다음에 상호, 사업 장소, 그다음에 업체 전화번호.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칸을 많이 쓸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칸을 자, 상호, 오랭,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성명,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진도랭, 그다음에 여기는 통째로 합쳐야 될 것 같아요. 통째로 합치고 업체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얘 줄 맞춰서 소매업, 그다음에 일단 종목에 쓸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합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전화번호도 이렇게 합칠게요. 합치고 일단 전화번호, 그래서 010-1234-5678. 그다음에 일단은 팩스.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종목은 이제 전자상거. 그래서 02-123-4567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다 테두리를 이제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제가 수신인데 5천 원네요. 이런 식으로 공급자 이런 식으로 줄 거고요. 여기도 합치겠습니다. 등록번호를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요걸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종목이나 성명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운데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한 칸 정도 띄고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합계 금액, 그다음에 여기다는 이제 총,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총하고 여기다는 이제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정, 이 정도에서 원정,
여기다가는 이제 부가세 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는 이제 품목, 네, 품목. 여기 끝까지 합치고 왼쪽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야영 슬래시 폰트 용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테두리를 또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그냥 합쳐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더 썼네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로 열고 다음이 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이제 칸을 이제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칸 띄고 합치고 한 명. 그다음에 여기를 밑으로 전체적으로 테두리 주는 게 낫겠네요. 전체적으로 테두리 주시고 그다음에 품명을 밑에까지 싹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지울게요. 그다음에 여기 냅두고 여기다가는 이제 수량 이제 단가는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단가 그다음에 여기 합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계획 넓히고 이거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보기 좋게 셀 서식 가셔가지고 운동분할 부려쓰기 1 정도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시고요. 여기다는 합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셀 서식 가셔가지고 운동분할 들여쓰기 1 가겠습니다. 급인데 금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에 이제 인쇄 한번 누를게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용지 방향을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한 페이지에 나오게 이제 늘릴 건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늘리시고 공급가액 좀 늘리시고 단가, 수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칸을 넓혀주세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로도 전체적으로 홈에 행 높이 가서 뭐 20 정도, 행 높이 22 정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목 다 합쳐주시고 전적서 글자 두껍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켜주시고 셀 서식 가셔가지고 등등문화 들여쓰기 가서 한 15 정도 할까요? 20 정도 쓸까요? 이 정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색깔을 이제 줘볼까요? 연한색으로 해서 들어가. 근데 이제 이런 데 보니까 뭐 테두리가 보기 안 좋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 칸을 안 합치건데요. 이제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여기 선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다 잡고 셀 서식 가셔서 테두리 가서 없음 누르고 이 가운데 선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라집니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줄일 땐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줄일 때는 이렇게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목을 넓힌다든지 줄일 때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나는 이제 이 안에를 점선으로 하고 싶어요. 보니까 여기는 안에가 그 점선 같네요. 점선 느낌이 나잖아, 안쪽이. 그래서 점선을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전체로 다 잡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셋 서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점선 모양 있어요. 점선 눌러가지고 안쪽 있죠, 안쪽. 안쪽만 눌러서 확인 누르시면 점선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 서식 가서서 여기 점선 누르고 안쪽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이 깔끔합니다. 왼쪽 정렬 해주시고 품명 이제 보호 장비 5개 21,000원. 그 다음에 텐트 사육 인형 15,000원. 그 다음에 루어 낚싯대 52,000원. 그 다음에 오토 캠핑 장비 3개 7만 원. 그다음에 취사용품 3개 3만 6천 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돈을 눌러줘서 이렇게 해줍니다. 돈입니다. 얘는 보통 이제 컴마보다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돈을 눌러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액은 요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는 요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 있죠? 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는 SUM 이용하셔서 여기 다 들어가시면 돼요. 받았고 엔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보통 여기 있죠? 여기도 여기에도 총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는을 누르신 다음에 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아까 그 추자비 같은 거 가져온 거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는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누르고 클릭하시면 금액이 또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파일에 인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지금 엑셀에서 난 이 상태에서 이 바둑판물이를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지금 난 이 상태에서 이런 거를 안 보이게 하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여기 보기에 보면은 눈금선이라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손을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이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눈금선. 얘는 이제 엑셀 요 자체에서 요 테두리를 안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기 메뉴에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기 한번도 그 보기에 그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은 그 선 같은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눈금선을 체크해 주시면은 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눈금선이라고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눈금선 체크하시면은 근데 평소에는 이제 다 하고 확인할 때는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꺼주면 나중에 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끄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어떻게 됐나 확인할 때만 눈금선을 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할 때는 이게 없으면 잘 구분이 잘 안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이제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눈금선이라는 기능은 이런 바둑판 무늬를 숨기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의 인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견적서. 근데 가운데 안 갔네요. 페이지 레이아웃, 러백에서 가운데, 바로 가운데. 인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 안 좋네요. 색깔까지 주고 여기도 합계도 색깔을 주고 그다음에 두껍게 나누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굵게 해주시고 꾸미기 나름입니다. 굵게 해주시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굵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테두리를 이쁘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다시 인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 이제 거래처에다 제출해주면 되겠죠? 그 이제 보면 이만큼 나옵니다라고 해서 이제 거래처에 제출해주시면은 이제 이제 거래처에서 만족한다면은 오케이 해주더라겠죠 이제. 예.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